저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계세요? 더워 죽겠어. 사우나 같아. 와. 알겠습니까? 네. 야구라의 장신이 배고픈 단신 뉴스! KBO는 야구로 통하는 티볼 캠프 참가 가족을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비는 무료래요? 야, 일단 KBO가 네. 이렇게 좀 캠프를 하네요.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티볼 뭔지 아시죠? 티볼 알죠? 네, 그 위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노란색 공, 야구공보다 훨씬 큰 공. 빵 쳐가지고. 그거 놓고 이제 때리는 건데 네. 투수가 던지는 게 아니라. 근데 원래 이제 야구로 처음 이제 입문할 때는 그 티볼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티볼에서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야구를 하게 되고. 음. 야구 이제 저변이 좀 많이 늘기 위해서는 KBO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좀 좋은 게 가족들이 참가하면 되는데 한 50명 정도를 받는다고 네. 하는데요. 진짜 무료래요. 지금 1박 2일. 이거 딱 오픈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한 1시간 안에 다 매진이에요. 아, 진짜로? 저도 이거 해봤는데 예. 은퇴선수협회에서 사실 해봤는데 바로 하자마자 매진입니다. 그 유니폼이랑 모자, 티볼이랑 맞아요. 글러브도 네.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자주 해야 돼요. 해야 되겠네, 이거.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흘 전 야구라 콘텐츠로 올라온 강캐 콘텐츠가 떡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45세 초혼이라는 노총각 아나운서 친구를 팔아먹는 자극적인 제목과 장승나가 눈물 흘리는 장면을 썸네일로 올려서 현재 열흘 만에 7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7만 합니다. 뷰요? 명상속 신부가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야이씨. 재윤 씨가요? 네. 재윤 씨가 왜 왜냐면 당황해? 자기가 지금 7만 뷰가 나와가지고 와. 제가 저기 신부한테 그랬거든요. 아, 잠깐 짧게 나오는 거, 얼굴 잠깐 나오는 거. 근데 자기가 많이 나오는데 얘가 좀 째가지고 나중에 이거 좀 더 이제 한 10만 뷰 찍으면은 그만해라 이제. 네, 이제 지난주에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장훈아가 지난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야구 남자 중부지역 결승 홍익대 위너스와 한양대 파이어버드 경기를 중계했다는 소식입니다. 동아리 챔피언십은 네. 제가 중계를 처음 했어요. 야, 처음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던 학생들은 참가가 되는데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구를 했던 그 학생들은 참가가 안 됩니다. 아, 못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렸을 때 야구를 배웠던 네. 친구들인데 생각보다 야구를 잘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동아리 학생들인데 진짜 어디 그 지도자들한테 야구를 배운 것처럼 잘하더라고요. 예. 자, 아마추어까지 섭렵하고 있는 장승나였고요. 이번 주 목요일 조우종 아나운서의 휴가로 인해서 스페셜 DJ로 FM 대행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강캐가 나오는 4부 플레이그라운드 코너는 스페셜 게스트로 장승나가 출연해준다고 합니다. 목요일 출근길 89.1MHz FM 대행진 많은 청취 부탁드릴게요. 장승나가 나오기로 했어요. 8시 반, 8시까지 가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아, 뭐 또 해가지고. 아니, 저번에도 제가 한번 출연했잖아요. 예. 그때 뭐 서두가 너무 길어. 어. 너하고 저 곽수산 씨하고. 맞습니다.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요. 사람 소개하는데. 좀 빨리빨리 좀 진행 좀 하세요. 그 재미는 뭡니까? 약간 빠르게 진행할 스피드가 진행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야구로 올라댄다. 죽으라. 응우라. 먼저 좀 순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물론 일요일 경기까지 포함되지 않은 순위이긴 합니다만, LG 트윈스가 다시 연승을 타면서 지금 랜더스 2위와의 승차를 좀 약간 벌려놨습니다. 2경기 반 차이로 이제 다시 벌어졌죠. 네, 다시 벌려졌고, LG가 5연패를 당했었죠. 네. 5연패를 당했었는데 최근 또다시 이제 3연승을 거두면서 랜더스가 조금 좋지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2경기 반 차이로 이제. 예. 맞습니다. 그리고 3위 두산 베어스가 지금 4위 NC에게 지금 한 경기로 좀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두산이 11연승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또 연패예요. 4연패.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야구가 어차피 뭐 주간 야구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참 야구가 그래요. 이게 11연승 할 때는 진짜 질 것 같은 분위기가 안 들었는데 전혀 안 한 번 들었죠. 딱 지고 나니까 또 연패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리무중합니다. 이게. 네. 야, KT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네요. KT는 이제 5화를 만들었어요. 진짜. 네. 예. 43승 43패를 만들었거든요. KT가 한창 빠질 때가 마이너스 12인가 11까지 빠졌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5화를 와, 만들었습니다. 월을 만들어서 지금 5위까지 올라갔고, 네. 그리고 이제 롯데, 기아, 하나, 키움, 삼성의 순위인데, 일단 롯데와 기아는, 그래도, 전력 보강이 좀 되면서 후반기 기대가 되는 팀인데, 6위와 지금 7위에 머물러 있네요. 롯데는 지금 5할에서 지금 마이너스 3이거든요. 네. 네, 지금 2연패인데, 제가 봤을 때 빠르게 지금 5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플러스 요인들이 없는 데다가 선발들이 윌커스는 괜찮았고요. 네. 반즈 괜찮은데, 지금 국내 선발들이 좀 안 좋아요. 네. 네, 오늘도 이제 한현희가 선발인데, 과연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도 좀 봐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연승이거든요. 네, 9위 키움과 지금, 4경기 차로 좀 좁힌 상황에서 삼성도 이제 탄력을 받게 되면, 사실상 뭐 LG, SSG를 제외하고는 이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두산이 사실 3강으로 11연승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3강으로 이제 다시 재편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4연패를 이제 빠지면서 지금 다시 중위권으로 내려왔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11연승, 그리고 롯데 윌커슨 데뷔전 구승민 통산 100홀드. 예전에 이제 김희식 감독님 계실 때하고 이제 김태형 감독 있을 때 한 번씩 이제 10연승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11연승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날 이제 졌죠. 네. 11연승 11연승 선수 까지. 이제 데뷔전 하는 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말씀하셨던 김태형 감독 그리고 전에 김희식 감독. 김희식 감독 연습했을 때 보면 그 나이대가 40대였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이승엽 감독도 지금 40대고. 그렇죠. 48이니까. 와. 네. 젊은 나이에 좀 연승을 또 이끌면서 야, 두산 베어스는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현재 자, 4연패. 현재 4연패. 다시 4연패. 자, 이게- 이게 희한하죠.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진짜 11연승 할 때는 진짜 선발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선발도 좋았고 사실 구원도 좋았고 득점력도 사실 뭐 이렇게 완벽하게 막 엄청나게 많은 득점을 낸 건 아닌데 중간 진짜 정순할 때 진짜 잘 나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두산이 연승할 때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산 생각했을 때 수비를 진짜 잘했잖아요. 그렇죠. 수비 강팀인데 네. 수비 실책이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팀이 정말 완벽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11연승이 딱 끝나고 나서 한 선수 지금 빠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아프면서 어. 경기하면서 좀 부상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4연패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11연승 마이너스 지금 또 4가 됐네. 연패를 좀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롯데의 에런 윌커슨 선수가 이제 KBO 무대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는데 일단 첫 경기를 아주 잘 치르면서 승리를 챙겼어요. 5이닝을 소화를 했죠. 76개를 던졌고 네. 안타를 좀 많이 맞았어요. 6개. 본래 2개 이제 3진 3개를 잡아내면서 두산에 이제 12연승을 저지를 했죠. 일단은 공이 막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144 정도니까 뭐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닌데 일단은 이 선수가 이제 그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더라도 제구가 좀 좋은 투수고 네. 다양한 구절로 이제 타자들을 잡아내는 그런 투수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데뷔전부터 나왔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 선수가 보면 메이저리그도 있었었고 예전에 뭐 과거 일본 프로야구도 있었었고 네. 그리고 뭐 트리플 A에 있다가 오게 됐는데 일단 오자마자 첫 경기인데 굉장히 좀 서튼 감독이 만족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지 선수가 좀 최근에 괜찮거든요. 네. 제가 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내 선발이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아요. 네. 박세웅 선수도 지금 3경기 연속 좋지 못하고 나균환 선수도 지금 팔꿈치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했다 보기는 어렵고 네. 한현희가 이제 오늘 선발인데 한현희는 지금 선발 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제 몫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 원투포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투수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80개. 이 이후에 좀 더 늘려나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감독이 이제 알아서 하겠죠. 네,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80개, 뭐 한 90개 정도 던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100개까지도 던지겠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기록이 나왔는데 롯데 입장에서는 야, 이 구승민 드디어 개인 통산 100홀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이언츠 역사상 가장 많은 기존에 이제 강영식 선수가 네. 96홀드를 기록을 했는데 왼손 투수. 네, 5월 26일 날 기록을 깼고 7월 26일 날 두산전 롯데 최초이자 KBO 통산 15번째 100홀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야, 지금 의미가 있는 기록인데. 그렇죠. 뭐 롯데에서 홀드. 그러니까 홀드라는 거 저희가 한번 댓글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경기에 홀드가 많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또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성적도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게 홀드라는 게. 홀드는 이제 세이브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등판이 되고 세이브는 경기를 이제 지켜야지 사실 따내는 건데 홀드는 그 선수가 딱 그 상황에서 어떤 그 위기 상황을 맞고 세이브 상황에서 네. 만약에 강판이 되고 경기가 뒤집어져도 기록이 이제 되죠. 홀드는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기록이 되죠. 네, 세이브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통산 이제 가장 많은 홀드는 안지만 선수가 안지만 기록하고 선수. 있는 네, 177개. 177개. 네, 현역으로는 지금 진해주 선수가 1등이고요. 아, 정우람, 그렇습니까? 김상수, 정우영, 한현희, 주건. 네. 그 이후에 이제 구승민 선수입니다. 네. 구승민 선수가 20년도에도 20개, 21년도에도 20개, 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26개거든요. 네. 지금 올해 이제 14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4년 연속 20홀드가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이슈 한 줄 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거기 때문에.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시 더 오니까요. 자, 이어지는. 세 가지 이슈를 한 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한 줄 평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네. 네, 넘어갈게요. 한 줄 평 없음. 없음. 자, 지난주 있었던 두 번째 이슈는 이정호. 올 시즌 못 보는 건가? 이정호 선수가 결국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을 했죠. 예. 27일 날인가 수술을 한 거라고. 하게 됐는데 이제 시즌 아웃이 됐다고 유력한 볼수 있겠습니다. 상황이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3개월 정도니까 만약에 이제 키움이 포스트 시즌 나가게 되면 이정우 선수가 경기 뛸 수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봤을 때.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정우 선수가 또 시즌 마치고 또 포스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 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재활 속도가 정말 빠른 선수가 있고 재활 선수가 좀 더딘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선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즌 아웃이다 아니면
만약에 포스트 시즌 들어가면 이정우 선수가 돌아올 수 있다. 이게 확신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전지대 손상 진단인데. 네, 신전지대. 아. 저도 이 신전지대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비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잔디가 이제 약간 질퍽질퍽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이게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박혔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뭔가 발목을 감싸고 있는 뭐 근막 그쪽이 약간 찢어졌다고. 그쪽이? 그래서 봉합 수술을 해야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는 보니까 네. 저기 그 SNS에도 올렸더라고. 잘했다고 이렇게 올렸고. 네, 발목 힘줄을 감싸고 있는 막이 손상됐대네. 아. 네, 재활 3개월인데 일단 아시안 게임은 그게 문제예요, 안 지금. 되죠. 아, 그러니까 아시안 안 게임. 됩니다. 네, 아시안 게임 소집이 이제 9월 20일이니까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우 선수. 대체 선수 뽑아야죠. 아, 뽑아야 돼요? 네, 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뭐 김민석이라든가 뭐 윤동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준 선수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뽑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구창모 선수도 지금 등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지금 부상이다 보니까 이제 구창모 선수도 늦어도 8월 말에는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내다보고 네. 안 뺀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등판을 해가지고 또다시 만약에 몸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네. 이정우 선수는 좀 교체를 할 것 같고요. 네. 구창모 선수는 일단은 1군 무대에 다시 이제 복귀가 된 이후에 피칭하는 모습을 한번 봐야 돼. 일단 안 아프면 되거든요. 구창모는. 네, 아무튼 이정우 선수 빨리 회복해서 네, 건강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평으로 이정우 선수 정리해 주십시오. 시즌 아웃이 아니기를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더우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자, 지난주 있었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최원태,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다. 아, 최원태 선수가 이제 드디어 트레이드로 LG에 오게 됐습니다. 얘기가 참 많았죠. 와, 이게 진짜 현실이 됐네. 발표가 되기 전부터 이 어머. 커뮤니티에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원태를 이제 보낸다, 뭐 LG가 근데 뭐 반대급부로 이제 가는 선수가 누구냐, 막 예.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문성주 선수가 이제 거론이 된 적도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주영 선수 그리고 김동규 선수하고 2024 사실 1라운드 지명이니까 1차 지명이죠. 네. 지명권을 넘기는 빅딜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1차 지명. 이게 1차 지명권을 그 프론트라 현장에서는 한 10억 정도로 보더라고요, 가치를. 아, 네. LG가 뭐 대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큰 출혈이 있다고 봐야겠죠. 연경엽 감독이 우리 야구라를 보고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오늘 수도권 팜이 그렇게 좋았는데 우승 여러 번 할 때도 LG는 우승한 지가 30년이니 이번에 우승을 해야죠. 그래서 뭐 트레이드로 뭐 예전에 얘기 많았잖아요. 켈리하고 뷰캐넌하고 이제 바꾼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는 4, 5번이 아직 불안하거든요. 4, 5.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대형 트레이드를 이제 감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는 뭐 여기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네. 그거는 뭐 야구라고 말씀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랬구나. 네. 그리고 지금 1대로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한국 시리즈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국내 선발이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임창기도 사실 한풀 꺾였고, 그리고 김윤식은 지금 기아 걷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등판한 지가 꽤 됐죠? 그렇죠. 없어요, 지금 국내 선발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정용 선수를 또 선발로 기용하게 되고, 국내 완벽한 선발 한 명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원태 선수가 이제 97년생이다 보니까 앞으로 LG 트윈스 그러니까 내년 시즌 끝나고 FA거든요. 최원태 네. 선수가. 네네. 그러면 아홉 시즌. LG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BFA 단연 계약을 분명 체결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LG의 마운드를 최소한 지금 뭐 27살이니까 한 8년? 8년에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LG 트윈스가 진짜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겠죠. 네. 이게 근데 이런 트레이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정우 선수의 좀 부상으로 빠진 도미노 현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키움이 올 시즌에 포기를 한다? 거의 약간 내려왔다, 순위가 이제 내려왔다. 포스트 시즌 이제 진출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키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명권을 엄청나게 지금 모았잖아요. 키움이 지금 지명권을 모은 게 한 대여섯 장 될걸요? 그래서 올 시즌 이 드래프트에서 아마 키움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지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키움이 보여줬던 그런 그동안의 행보는 계속 선수 바꾸면서 지명권이 꼭 들어가 있는 트레이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명권 트레이드는 이제 신인들을 이제 지명해가지고 잘 키워서 이제 1군 무대 데뷔를 시켜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LG 트윈스의 윈나우 그 다음에 키움이 어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트레이드가 과감하게 또 이루어진 거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좋은 투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평가예요. 많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선수만 한 13명에서 15명 정도. 좋은 투수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키움은 최원태를 보냈지만 그 1라운드 지명권으로 또 좋은 투수를 영입을 해서 이 선수들 좀 잘 키워내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뭐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주영 그리고 김동규 선수도 거의 신인급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직 이제 열지 않은 그런 이주영 선수도 2라운드 검은사계라고 선수고 볼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김동규 선수도 2라운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주영 선수는 저기 트레이드 되자마자 바로 첫 타석에 또 안타 때렸고 네. 근데 김동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1m 95인데 투수죠. 아직 좀 가다듬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뭐 당장에 쓸 선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키움이 뭐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잘 키워가지고 또 쓰게 되면 일단은 뭐 피지컬 자체가 좋으니까 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아, 날씨가 덥네요, 정말. 더 죽겠어요 지금. 네, 이런 날씨에는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하게 야구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나 우리도 어떻게 이 에어컨 있는 데로 좀 가자. 야구로가 된다. 아, 꺼지겠네.